안녕하세요. 대구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과학쌤 주혜슬입니다. 우리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우던 단어는 기권과 날씨 단원이었고요. 학교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성질이 서로 다른 공기 덩어리에 대해서 배웠었죠. 우리 이 큰 공기 덩어리를 두 글자로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기단입니다. 우리가 교실에서 배웠던 그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면 기단이란 어디 장소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기온과 습도가 비슷해진 큰 공기 덩어리를 의미했어요. 이 기단은 대륙이냐 해양이냐 아니면 고위도냐 저위도냐에 따라서 그 기온이나 습도, 성질이 달라지곤 했었는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은 총 4개가 있었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4개의 기단, 이름 생각나나요? 네, 그 기단의 이름은 한번 그림으로 보면 시베리아 기단, 양쯔강 기단, 북태평양 기단, 오호츠크의 기단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각각의 기단에는 성질이 있었습니다. 그 성질에 대해서 귀여운 애니메이션 하나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날씨는 기단의 영향을 받아 계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기단은 무엇이며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공기가 대륙이나 해안과 같은 넓은 장소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지표에 영향을 받습니다. 저기서 한동안 머물러야지. 그 결과 기온과 습도 등의 성질이 지표와 비슷한 큰 공기 덩어리가 만들어지며 이를 기단이라고 합니다. 대륙에서 만들어진 기단은 건조한 것처럼 기단의 성질은 만들어진 장소의 성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난 건조해졌어. 땅, 내 성질과 비슷해진 거야. 예를 들어 해양에서 만들어진 기단은 습합니다. 난 성질이 습해. 바다 너랑 비슷해졌지. 또 고위도 지역에서 만들어진 기단은 기온이 낮고 저위도 지역에서 만들어진 기단은 기온이 높습니다. 아유 추워라. 너무 더워. 우리나라의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은 계절마다 종류가 다른데 겨울 날씨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아 춥고 건조합니다.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이지. 봄과 가을에는 양쯔강 기단, 초여름에는 오호츠크의 기단, 여름에는 북태평양 기단이 각각 날씨에 영향을 미칩니다. 난 봄과 가을, 난 초여름, 난 여름. 네, 이번 시간에는요, 이렇게 큰 공기 덩어리인 기단과 기단이 마주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과제는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받은 학습지의 내용을 채워서 올려주면 되고요. 혹시 내가 학습지를 못 받았거나 잃어버렸으면은 배움 일기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과제는 이 둘 중에 한 개를 제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성질의 기단이 두 개가 만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그 변화를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볼 거예요. 실험은 여기에는 찬물을 파란색으로 담아둘 거고요. 여기에는 뜨거운 물을 빨간색 색소를 타서 담아둘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칸막이를 들어 올리면서 두 물이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한번 볼 텐데 얘네 둘이 만나면 어떻게 움직일까요? 아마 초등학교 때 영상을 봤을 수도 있어요. 찬물과 뜨거운 물이 만나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실험 영상 봅시다.
실험에서 본 것처럼 찬물과 뜨거운 물이 만나면요. 찬물이 뜨거운 물 아래쪽으로 파고듭니다.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찬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마주치게 되면 찬 기단이 따뜻한 기단 아래쪽으로 파고들게 됩니다. 이때 두 기단 사이에서는요, 경계면이 생겨요. 이 경계면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전선면이라고 합니다. 학습지 괄호 안에 채워주세요. 전선면. 아까 물 섞일 때도 봤다시피 아예 빨간색, 파란색이 아예 한 번에 섞이는 게 아니라 경계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하고요. 그 경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따뜻한 공기 아래쪽으로 파고들면서 전선면이 생긴다는 거. 누가? 찬 공기가 아래쪽으로 파고든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때 생기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죠? 이 경계선을 우리는 전선이라고 합니다. 적어주세요. 전선. 자, 아래쪽에 보면 이런 그림이 하나가 있죠. 이 그림 우리 학교에서 만들었으면은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입체학습지입니다. 혹시 자기 스스로 만들어 보겠다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 실선 있죠? 이 실선 부분을 칼로 자릅니다. 실선만, 여기만 칼로 자르고요. 이 점선 부분은 접는 부분입니다. 접는 부분, 여기는 접는 부분. 접는 부분인데 여기도 그리고 여기도 들어가게 접어야 돼요. 저쪽으로. 종이상으로 들어가게 접고요. 그리고 여기 점점점점 되어 있는 이 조금 다른 점선은 나오게 접어야 됩니다. 그렇게 접으면요. 얘네가 종이에서 일어납니다. 입체학습지예요. 한번 해볼 사람들은 칼을 들어서 여기에 자르고 여기랑 여기 이렇게 자르고 접어서 입체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 그림에서 여러분이 필기를 하면서 전선의 종류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일단 전선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났을 때 생기는 선이잖아요. 그 그림을 여기다가 표시를 할게요. 왼쪽과 오른쪽 덩어리가 보일 겁니다. 왼쪽, 오른쪽 둘 다 이쪽으로 이동하는 찬 공기입니다. 적어주세요. 이쪽으로 이동하는 찬 공기. 그리고 중간에 여기 부분은 따뜻한 공기예요. 따뜻한 공기. 자, 첫 번째로 왼쪽 여기 부분만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자, 이 부분을 보면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만났습니다. 이때는 방향이 서로 달랐어요.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왼쪽으로 이동하다가 찬 공기를 딱 만나서 위로 이렇게 상승하게 됩니다. 공기가 상승하면 뭐가 생기죠? 네, 대답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위로 상승하게 되면 구름이 생깁니다. 구름이 이렇게 위로 쌓이는 모양으로 뭉게뭉게 생기게 돼요. 이렇게 위쪽으로 두껍게 생기는 이 구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뭔가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적운형 구름이라고 합니다. 적운형 구름. 그리고 이렇게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찬 공기가 아래쪽으로 파고들면서 생기는 이 전선은요. 여기다 그림으로 그려줄 텐데 전선이 기호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전선입니다. 이 전선의 이름은 한랭전선이에요. 뭔가 이름만 들어도 춥죠? 이 한랭전선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 날씨가 추워집니다. 자, 한랭전선이 생길 때는 여기 뒤에서 어떤 강수 형태가 나와요.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는 거죠. 비가 어떻게 내리냐면요. 지금 구름이 이렇게 좁고 높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름 높이에 맞춰서, 구름에 맞춰서 이 뒤에 비가 내리게 되는데 좁은 지역에 내릴까요? 넓은 지역에 내릴까요? 지금 구름이 이렇게 좁은 지역에 생성되었으니까 비도 좁은 지역에 내립니다. 그리고 여기서는요. 확 쏟아지는 소나기가 내려요. 소나기. 여기까지 한랭전선 내용입니다. 이해가 가나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오른쪽 그림에 집중해 주세요. 선생님이랑 같이 그리고 있죠? 자, 오른쪽 그림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게 되면 따뜻한 공기가요, 찬 공기 위를
서서히 조금씩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도 공기가 상승한 거니까 뭐가 생겨요? 구름이 생기는데 구름이 이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는 길을 따라서 이렇게 생깁니다. 이거는 왼쪽 구름에 비해서 낮고 넓게 생기고 있죠? 이 구름을 우리는 층운형 구름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생기는 전선은요, 밑에다가 그려볼 텐데 이렇게 긋고 이렇게 동글동글동글동글을 그려주면 됩니다. 이 전선은 이름이 온난전선이에요. 온난전선. 온난전선이 생기는 이곳에서 비가 내린다면 구름을 보아하니 좁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넓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넓게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비도 이 구름이 생성된 지역만큼 넓은 지역에 비가 내리게 됩니다. 넓은 지역에 어떤 비가 내리냐면 보슬보슬 내리는 지속적인 비가 내리게 돼요. 여기까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우리가 배워본 겁니다. 전선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각각의 기단들이 만났을 때 생기는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그리고 경계면, 이 면 자체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전선면이라고 하죠. 전선면. 이것도 적어주세요. 전선면. 그리고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급격하게 올라갈 때, 그러니까 찬 공기가 아래쪽으로 파고드는 이 방향이 다를 때는 한랭전선이 생기고요. 위로 쌓이는 구름이 생겨서 적은형 구름이라고 하고 이 지역에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립니다. 반대로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만났을 때 따뜻한 공기는 찬 공기 위로 조심스럽게 천천히 올라가게 되고요. 이때는 층운형 구름이 생깁니다. 구름이 넓고 낮게 생기다 보니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비가 생기고요. 이때 발생하는 전선은 온난전선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에 대한 내용을 밑에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정의가 메뉴에 적혀 있을 거고요. 그 밑에 기울기 한번 봅시다. 한랭전선은 위로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죠. 이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하죠. 반대로 온난전선은 천천히 생기는 전선이니까 기울기가 경계면, 전선면의 기울기가 완만합니다. 다음, 이동 속도입니다. 이 한랭전선은 세모세모하게 생겼잖아요. 왠지 속도가 어떨 것 같아요? 빠를 것 같죠? 네. 빠르게 움직입니다. 한랭전선은. 그리고 그에 반해서 온난전선은 천천히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한랭전선에서는 구름이 위로 높게 그리고 좁은 구름이 생기죠. 적운형 구름이고요. 온난전선에서는 층운형 구름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비의 형태는요.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좁은 지역에 한랭전선은 소나기성 비가 내리고요. 온난전선에서는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비가 내립니다. 전선의 종류에는 이 두 개 말고도 두 개가 더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밑에 이동 속도가 빠른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잡아서 두 전선이 겹쳐질 때 형성되는 전선이라고 하는데 이 전선의 이름은 패색전선입니다. 이동 속도가 한랭전선이 빠르잖아요. 얘가 엄청 빠르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앞에 있던 온난전선은 천천히 움직이다가 얘랑 얘가 겹쳐져 버리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 패색전선은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적냐면 온난전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한랭전선이 이렇게 겹쳐진 거야. 이렇게 그립니다. 한번 그려놓으세요. 기호도 패색전선. 그리고 밑에 이것과 조금 다른 게 이 두 기단이 세력이 비슷한 거야. 그래서 전선이 거의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 오랫동안 두 전선이 머무를 때 그때를 우리는 정체전선이라고 하고요. 정체전선은 이 두 세력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기호로 어떻게 적냐면 기호로 온난전선이 이렇게 있고 한랭전선이 이렇게 겹쳐진 상황이에요. 이게 정체전선이고요. 정체전선의 예시에는 뭐가 있냐면 장마전선이 있습니다. 장마전선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비가 엄청 오랫동안 내리게 되죠. 그것이 정체전선의 예시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질이 다른 두 공기 덩어리가 만났을 때 생기는 경계선, 전선과 경계면, 전선면까지를 배웠고요. 전선의 종류에는 한랭전선, 온난전선, 회색전선, 정체전선이 있습니다. 이 중에 중요한 두 가지가 뭐게요? 한랭전선, 온난전선이겠죠. 이거 매우 중요하니까 학습지에 정리 잘 해두고요. 필기도 해두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래 링크로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